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참외를 많이 따는 철이다 보니까 촛불님들 다수가 농사에 생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서 좀 늦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전 세계에서 저희들 지켜보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 예의가 아닌 듯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사드 배치 철의 성주 촛불 문화제 625회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함성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 둘, 셋! 야, 임마, 자리 앉아, 임마. 네, 우리 촛불님들 중에서 최연소 우리 영석 군님이 방금 카메라를 다시 만졌습니다. 네, 먼저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잠시 기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공지는 간대 높고 깃발만 나부려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초는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야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야 따르라.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 즉각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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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가고 평화하라! 사드 가고 평화라! 사드 가고 평화하라! 사드 가고 평화라! 예, 모두 앉아주십시오. 네. 꼭 이때쯤 되면 날파리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방금 콧장배에 앉아가지고 간지러워 손났습니다. 명색이 사회자가 익하다가 익하지는 뭐하니까 그죠? 예, 오늘 처음부터 뭐 얘기를 뭐 하나 하려고 그랬더니만, 자, 어제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예, 광주 방문해가지고 문재인 독재 정부를 규탄한다 라면서 했는데, 자기들 자유한국당 입에서 독재라는 말이 나오는 게 굉장히 우습습니다. 예, 독재자를 배출한 정당에서 독재라는 말을 갖다가 입에서 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부끄러웠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민주화의 성지라고 불리는 광주에 가가지고 현 정부를 규탄한다고 시위를 연설을 하러, 규탄 대회를 하러 갔는데 박살났습니다. 박살났는데 그 장면을 보니 3년 전 그날이 떠오르더군요. 예, 7월 14일인가요? 14일인가요? 15일인가요? 15일. 15일입니까? 예, 2016년 7월 15일 성주 국민들에게 사드가 배치된 걸, 국민들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사드가 배치된 거에 대해서 사과하러 왔다가 박살났지요? 예, 박살난 적이 있습니다. 그 꼬라지를 어제 또 당했습니다. 물론 혹자들은 이것이 또 계획이 된 것이다 라고 얘기들도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욕을 볼 필요가 있었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무튼 지금 패스트 트랙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뭐 삭발도 한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뭐 이제 뭐 전국을 돌면서 뭐 얼마 전에 동대구역에도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전국 돌면서 현 정부를 규탄한다 뭐 이런 식의 뭐 말들을 하고 다니는데 참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자유한국당 과연 당신들의 끝이 어딘지 이번에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 들고 현명한 국민들이 내년 총선 때 제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솎아내는 작업을 제대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사드배치철의 성주 투쟁이의 대변인을 맡고 계시는 분이시죠. 예, 유동희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성주에서 황교안 쫓아내고 광주에서도 황교안을 쫓아내고 진정한 별빛 동맹이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성주의 별, 광주의 빛.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세 가지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지난번에 우리 집회하면서 장자연 씨 이야기와 그리고 그 다음에 김학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저는 좀 두 가지 시선에서 좀 이렇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요 문제를 잠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하나는 그 장자연 씨나 또는 김학의 씨나 이 사건 속에서 얽혀 있는 사람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면은 엽기적이기조차 하죠. 사실은 이건 뭐 말로 하기 참 상식으로서는 참 이해하기 힘든 이런 사건입니다. 그 장자연 씨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이 있다라고는 우리들도 가끔 뭐 이야기도 듣고 알고는 있었지만 또 그것들이 실제로 드러나고 또 한 여성이 굉장히 억울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그것들을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이 하다가 그냥 목숨을 끊어버린 사건이죠.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는 이런 사건이 국가기관에 의해서 은폐된다는 점입니다. 은폐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우리들은 흔히 생각합니다. 국가기관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국가기관은 이런 것들을, 이런 억울함들을 밝혀줘야 하는 게 국가기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물론 그래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보면은 국가기관들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사실은 은폐해 왔습니다.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뭐 또 민주화 운동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사람들의 고문 사건, 의문사 사건, 수많은 것들, 그리고 심지어 세월호 문제도 마찬가지죠. 세월호 문제도 국가기관에 의해서 은폐되고 덮여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기관은 그래야 되는데 국가기관은 오히려 거꾸로 그럴 수 있는 것 아닌가, 국가기관이. 또 그게 국가기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오히려 없애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이 단순히 바로 서야 된다 이런 걸 넘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들의 힘들을 키워나가고 또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항상 눈여겨보면서 그것들과 싸워내고 하는 것들이 훨씬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가기관이 그래야 된다. 또 국가기관의 그런 것들을 얽매이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국가기관이 그래왔던 점들을 놓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얼마 전에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었습니다. 그죠? 국민청원이 있는데 제가 오후에는 못 봤는데 오전에 보니까 오전에 보니까 174만 명 정도가 서명을 했더라고요. 근데 뭐 그 기간까지 하면 제가 보기에는 한 200만 명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들 가지고 이제 인터넷상에서 그리고 SNS상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갔습니다. 뭐냐면은 민주주의에서 정당을 해산하라 그러면은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 뒤에서 배현문 씨가 손을 열심히 흔들고 오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또 한편 생각했습니다. 그 옛날 개그 콘서트인가 아니면
그 어딘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구만요. 그 뭐냐면은 사랑하는 한 쌍의 연인이 있었는데 남성분이 맨날 같은 옷만 입고 이렇게 데이트에 나옵니다. 데이트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여성이 묻습니다. 오빠 그 옷 참 좋아하나 보지? 하면서 묻습니다. 물으니까는 나 이 옷 좋아해. 하지만 너를 더 좋아해. 이런다 그러죠. 근데 그 여성의 말은 그 옷 좀 제발 입고 나오지 말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근데 남성들은 오히려 여성들의 이런 이야기들을 잘 못 알아들어요. 이게 서로의 다른 언어 또는 다른 감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 서명을 보면서도 오히려 서명이 단순히 이걸 우리가 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정당을 해산시킬 방법이 사실은 없지요. 그렇게 명령을 내릴 수도 없고, 그걸 뭐 헌법재판소에다 해가지고 헌법재판소 너희가 전번에 박근혜처럼 너희가 통진당 해산하는 것처럼 해체시켜라 할 수도 없고, 사실 그건 누구나가 서명했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거기에는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이라든지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민주적인 행위를 해왔던 자유한국당에 대한 경고와 저항의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에 뭐 마땅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많은 걱정들이 있습니다만은 큰 걱정할 거 없고, 또 뭐 한편으로 민주주의 이 사회에서 뭐 그런 식으로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정당을 해산하고 이런 일들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죠. 물론 민중들의 봉기에 의해서 해산되기는 합니다. 또 국가도 전복되기도 합니다. 민중들의 봉기에 의해서. 그런 것들은 오히려 민주주의의 최고점을 찍는 거죠. 오히려 거꾸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하면서 가봤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요새 이제 막 올라온 따끈따끈한 이슈가 유시민 작가라 그러죠. 예, 유시민 작가에 대한 80년도 그 조사받을 때 뭐 여러 다른 사람들을 불었다, 어쨌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최근 인터넷상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통 예전에 이렇게 조사를 받으러 가면은 다 짜고 갑니다. 사실은 짜고 갑니다. 그래서 학생회장이나 뭐 투쟁위 위원장이나 우리 김충환 위원장도 투쟁위 위원장이신데 글로 다 몹니다. 누가 시켰냐? 김충환이 시켰다.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다 몰고 김충환 위원장은 어떻게 됩니까? 도망다닙니다. 안 잡히면 되는 거죠. 안 잡히고 도망나고 모든 사람들의 알리바이는 그 투쟁위 위원장이나 뭐 학생회장이나 이런 식으로 다 거기다 몰입니다. 뭐 그런 것들이 보통 옛날에 이제 일반적으로 조사받으러 가면은 행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혹한 고문을 실제 경험했던 사람들, 이런 경우는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솔직히 너 불었으니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참 쉽게 이야기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심정을 알거든요. 이건 단순한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죽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공포가 몰려오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공포 앞에서는 사실은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들어갑니다. 머리가 거기서 어떤 것들을 하겠다고 회전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 사람들이 처한다면은 사실은 이 문제들은 단순히 너 진짜 배신자다 뭐다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대공분실에서 한 20일 동안 조사를 받아서 물고문도 당하고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쉽게 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유시민 씨가 실제 뭐 그런 일들을 했거나 말거나 또는 심재철이 어떤 그거에 대해서 좀 자기가 이것들을 가공해서 또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이야기를 했거나 말거나 사실은 어떤 것도 저는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훨씬 중요한 문제죠. 사실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문제를 좀 이렇게 다가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KBS 방송국에 이렇게 화염병을 던지러 가면서 투쟁위원회 문을, 학교에 있는 투쟁위원회 문을 이렇게 돌아서면 나올 때 선배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동인아, 힘들면 불어도 된대 하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참 고마웠어요. 사실은 참 고마웠고
그 뒤에 제가 선배들을 생각할 때면 그것 때문에 그 선배를 생각하게 되면 항상 웃음 짓고 또 그 선배에 대한 항상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오히려 그런 경우에 당한 사람들을 배신자다 또는 뭐다라고 낙인 찍을 게 아니라 참 힘들었겠구나, 참 고통스러웠겠구나, 그런 활동을 하면서 진짜 어쩔 수 없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투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들에게 그런 격려를 주고 또 사랑을 해주고 사랑을 표시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투쟁을 해나가면서 참 앞으로 해나갈 일들이 아닌가. 인터넷상에서 보면 너무 나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사실 글 쓸 때 보면은. 그런데 나도 가끔 이렇게 막 좀 공격적으로 쓰고 이럴 때도 있는데 쓰고 나면 참 후회돼요. 후회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사람들을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그죠?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래갖고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뭐 할 수 없이 그 장에서 만나서 부딪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긴 합니다만 뭐 정 마음에 안 들면은 같이 안 있으면 되죠. 사실은 같이 말을 안 섞으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같이 투쟁하면서 서로 힘을 북돋아주고 격려하고 서로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서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하도 오래 보다 보면은 안 좋은 모습들도 보여요. 그죠? 하도 오래 보다 보면은 처음에는 몰라 그렇게 잘 몰라서 서로 뭐 의기투합해서 하지만 나중에 보면은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서 오늘 3개의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방화 우리 유동인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화염병은 투척하였으나 실패했다. 예. 믿습니다. 예, 미수. 그리고 수많은 온갖 물고문에도 불구하고 김충하 위원장님을 김충하 위원장님이 주동자가 아니다라고 입을 딱 다물고 있었는데 얼마 있다가 김충하 위원장님께서 들어오셨답니다. 네, 같이 계셨다고. 네. 왜 재밌는 얘기인데 왜 아무도 안 했죠?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낮에 잠시 보니까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이 176만 명, 그리고 민주당 해산 청원이 29만 명, 약 3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조작됐다. 그리고 태국에서 많은 투표를 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뭐 드루킹이 뭐 조작을 했다. 이런 식의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사태를 덮으려고 합니다. 큰 건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들고 있죠. 그래서 청와대에서 약 93%의 청원이 대한민국 내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걸 오늘 또 자료를 공개를 했죠. 공개를 했는데 200만 명, 170만 명에 넘는 국민들이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을 했다하는 것에 대해서 이분들은 크게 자기들이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듣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자신감이 부족되고 능력이 없다는 거죠. 이분들 대다수가 박근혜 때 공천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 당시에 박근혜 사진만 걸어놓고 같이 악수하는 사진만 걸어놔도 이 사람은 당선됐습니다. 공천 받았죠. 누가 박근혜랑 친하냐가 중요한 거였지 얼만큼 이 사람이 능력이 있냐 없냐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중심이죠. 솎아내야 됩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정말 진정한 보수로서, 합리적인 보수로서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다시 한번 거듭 태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 국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번 청원을 보고,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을 보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보여주시는 걸 보고
자유한국당은 조금 더 각성했으면 좋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나의 부족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뭔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한번 가져봅니다. 예, 다음 순서는 우리 작은 거인이시죠? 예, 김명리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자,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리, 예. 또 올라있어. 네, 작은 거인 아니고 그냥 키 작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네, 또 작은 거인이라고 하시는군요. 네, 그럼 좋습니다. 그렇게 네, 부르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첫 곡 아름다운 것들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좀 크게 쳐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곡은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들려드리겠습니다.
찾아가 물속으로 나는 비행기 하늘로 나는 빗달배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 위로 오늘도 에드벌룬 떠있건만 대공에게 잡혀온 잠수만이 기쁘시다 남자처럼 머리 깎은 여자처럼 어린 남자 가방 없이 학교 가는 아이 비오나 신문 파는데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 위로 오늘도 에드벌룬 떠있건만 보스에게 잡혀온 이놈만이 한숨을 쉬다 한여름에 덜장갑 장수 한겨울에 수영복 장수 번개 소리에 기절하는 남자 천둥 소리 하품하는 여자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 위로 오늘도 에드벌룬 떠있건만 북색에 잡혀온 땅콩만이 기별을 두르다 북색에 잡혀온 땅콩만이 한숨을 쉬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가사 안 틀리려고 오늘은 이렇게 커닝 페이퍼도 준비했는데 결국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갑자기 입이 말라서 발음이 입이야.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노래 너무 열심히 불러가지고 입술이 째진 것 같아요. 아유. 예, 다시 한 번 더 작지만 큰 목소리를 내주신 우리 김명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우리 사드 때 경찰하고 막 공무원들하고 우리인데 막 다시 지랄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저분 어디 가시노? 발언하셔야 되는데 어디 가십니까? 화장실 가시나? 예. 윤지야 준비 좀 해래. 아니다 좀 이따 하자. 예. 예. 다시 오셨습니다. 예. 사드 배치 차례 성주 투쟁이의 김충학 위원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이가 광주를 갔는데 경찰이 완벽하게 보호를 했죠. 가서 물병을 맞거나 계란을 하나 맞으면은 여론을 자기 쪽으로 돌리려고 한다는 걸 알고 경찰이 악착같이 막았어요. 성주에 왔을 때도 그랬죠. 앞에 다 방패 들고 사법 경찰들이 차 안내하면서 도망을 갔습니다. 광주서도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 지새끼가 쥐구멍으로 도망가듯이 국민들의 이야기는 안 듣고 지 이야기만 하고 국민들의 분노가 있으니까 뭐 물병을 던지든 계란을 던지든 막아갖고 여론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경찰이 막아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을 갔대요. 근데 이제 성주는 별이 반짝이고 광주는 햇빛이 반짝이니까 빛거울이고 별거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새끼가 지무금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빛이 있으니까. 가면서 경찰이 너무 완벽하게 막아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경찰을 원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생각나는 게 단식을 했는데 국회의원 10명 한다 하다가 뭐 5명 한다 하다가 이제 4명이 했어요.
그것도 뭐 이름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했는데 황교안하고 나경원은 안 했습니다. 근데 원래 삭발을 하는 거는요, 투쟁할 때 삭발하면 지도부가 해야죠. 예, 지도부가 해야 되는데 이 양반들은 저건 안 하고 밑에 국회의원 뭐 10명 한다 켰다가 안 하니까 4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여성들이 삭발을 해야지 뭐가 효과가 있다고 여성당원 20명을 구했대요. 근데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서 여성을 못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여성 당원고 나경원이 여자 아닌가? 이현재도 있고 이미자도 있고 많던데 좀 깝지. 저건 안 깝고 여성 당원 20명을 모집하라 하고 이따오 짓을 하고 삭발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구민들은 여성이고 남성이고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908명이 한날 한시에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야지 박근혜도 탄핵되고 감옥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뭐 4명이 나와가 뭐 했다고 떠들고 누가 알아줍니까? 안 알아주는 거죠. 이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뭐 공문서를 뭐 빼앗고 뭐 감금을 하고 뭐 폭력을 행사하고 공무집행방해를 했잖아요. 이걸 두고 홍준표가 뭐라 했냐면요, 개도 집앞그릇 뺏으면은 주인을 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봤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면 자유한국당에서 저래 싸우는 건 개기 때문에 싸운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는 그거는 개다 이거예요. 황교안하고 국회에서 싸우는 국회의원들을. 그러니까 개도 집앞그릇 싸우는, 그러니까 선거법이라는 게 이제 연동형 비례 대표제가 되면요, 이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의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집앞그릇 뺏는다는 거죠. 그러면 집앞그릇 뺏기는 민주당은 가만히 있는데 그걸 하작하는데 밥그릇을 뺏겨도. 근데 자유한국당은 밥그릇 뺏긴다고, 집앞그릇 뺏긴다고 주인을 문다. 주인이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는 좋게 한다는 게 저것들은 개다, 저것핀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밖에 안 된 거죠. 계속 이 말들이 서로 꼬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미자가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미자를 성폭행했다 이렇게 하니까 저거당 의원이 도와준다고 하는 게 키도 작고 못생기고 뭐 시집도 못 갔고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더 추행을 발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가당착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계속 저렇게 가는 것이 우리나라를 더욱더 민주주의가 정착화되는 계기로 저 스스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볼 때 화적하노 하지 말고 잘한다. 홍준표도 걔가 자기 밥그릇 뺏으면 주인을 문탁하는 게 자기가 있는 당의 국회의원들을 개로 몰았으니까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어제 서울에 김창숙 선생하고 신채호 선생, 뭐 이행생 독립운동가, 베이징에서 독립운동했던 새 불꽃 이래가지고 전시회를 한다 해서 이제 서울에 갔었습니다. 갔는데 가서 그 전시회도 보고 김창숙 선생 손자 김희 선생, 김창 선생도 만나고 손녀 김주 선생도 만나고 쭉 이제 하고 서울에 있는 몇 분 이제 정보 얻는다고 만났는데 야, 다음 대선은 왜 되노? 아직 3년이 남았는데 다음 대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은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될 사람이 누가 잘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너무 모해가 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다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 됐을 때 이해찬하고 경선 붙었던 이인재가 튀어나와가지고 국민 무슨 당 만들어가 표를 500만 원 깨져 김대중 대통령 됐죠. 그죠? 노무현 대통령 될 때 정몽준이가 책 난리쳐갖고 됐단 말이에요. 문재인 될 때 박근혜 탄핵되면서 저끼리 싸워가지고 바른미래당 만들어가 한 명 더 튀어나와가 표 갈라져갖고 당선됐단 말이에요. 지금 자유한국당 보면은 대선 누가 나올 것 같아요? 나올 사람이 없어요. 이름 거명해봐야 황교안, 그죠? 홍준표,
좀 이 뭐 봐줘가 오세훈 좀 더 봐주면은 김무성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 누가 될 거냐, 우리 쪽에 누가 될 거냐를 해갖고 그 밀락하지 말고 우리 쪽에는 누가 돼도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 사람 누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밀지 말고 그냥 민주당이 되면 된다. 경선 붙으면 경선 잘해서 누가 한 사람 되겠지, 그 사람 밀자, 이렇게 가면 무조건 이기게 돼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서울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요것만 읽겠습니다. 북한에 조국평화통일위원회라고 있어요. 조평통. 여기에서 선전 매체가 있는데 보통 우리 같으면은 이제 선전하면은 안 하고 우리는 홍보 이래요. 원래는 선전이라는 말이 맞는데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미국이 진정으로 조선 반도의 평화를 바란다면 더 이상 두어둘 구실 없는 사드를 남조선에서 끌어내가며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자고 확약한 대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모든 적대시 행위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요. 사드를 미국으로 보내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누가 제일 먼저 주장했습니까? 우리가 했죠. 북한이 지금 우리를 따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종북이 아니고 종남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종북이 아니고 북한이 종남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먼저 사드 철거하자 했으니까 북한도 철거하자 했으니까 남한과 북한이 합쳐서 저걸 철거하자. 저게 북한이 왜 이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요. 지금 롯데골프장에서는 사드를 뭘 우회해볼 수가 없어요. 밑바닥 공사를 안 했으니까. 평택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게 뉴스에 나오니까 북한에서 이걸 발표를 했어요. 아직도 이 사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걸 뭐 우회 가동해보려고 시범 가동해보려고 뭐 훈련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평택에서 하니까 북한에서 그거 뉴스에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쳐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 끝까지 이 평화광장을 지키면서 사드가 철거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해야 되고 그것이 곧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가는 길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고리라고 생각하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끝까지 싸웁시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사드 배치 철회 승주 투쟁의 김총희 위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북한이 미국과 협상할 때 경제 제재 완화 이거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겠다 라고 해서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목매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사드 문제를 걸고 넘어졌죠. 이제는 군사적인 부분으로 이제 미국과 협상하겠다는 얘기가 얘기로 들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한반도에는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 군사 무기를 가지고 훈련한다 하는 건 사실 말도 안 되죠. 북한에게 좋은 건수가 됐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우리 대신해서 이렇게 얘기해준 북한에게 좀 고맙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잘못되가 이것도 뭐 국가보안법에 걸리는 거 아니겠죠? 예. 다음 순서입니다. 다음 순서는 얼마 전에 우리 군청에 와가지고 우리 군수님한테 상을 받았죠. 최연소. 네. 한 번도 저는 상도 못 받아봤는데 좀 안기 벌써 상 받아가지고 부럽습니다. 자, 이윤지 양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렷, 차렷, 네. 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잘 부르죠? 예. 저는 우리 이윤지 양의 노래 점수를 한 95점 정도로 주고 싶습니다. 100점라고 저는 5점 모자란 게 여기서 자신감만 좀 더 붙으면은 100점을 주고 싶습니다. 다음에 또 무대 위에 올라올 때는 좀 더 자신감 갖고 올라와 주세요, 윤지 양. 알았죠? 네. 그리고 이윤지 양 어머님, 예, 잘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먹하지 마이소. 뭐 한다고 얼마나 먹하는지 고마 참네. 아이고. 다음 주에 조효련 씨. 예. 감사합니다. 예약돼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순서는 참 오랜만에 버스를 타고 오시는데 굉장히 교통법규를 잘 지키시는 분이 운전하시는 버스 타고 오셔가지고 좀 늦었답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오셨는데 오늘 뭐 발언도 많고 이래가지고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주 촛불이 난 세계적인 가수 황성재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도구를 좀 많이 갖고 오셨어요. 네. 연장이 좀, 예. 커피빛깔 황성재. 예. 예. 1분만 있다가, 예. 여기, 이제, 좀 준비 중이신데, 이게 뭐 하는 건지, 이거 뭐 발로 밟고 하는 그런 겁니까? 오늘 수준 있는 음악을 여러분들은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다 할까요? 예, 아직까지 준비가 좀 덜 됐답니다. 오늘 연장 좀 희한합니다. 아이고, 뭐 찡구고 막 난리 났습니다. 예. 기대됩니다. 네. 예. 자. 야, 오늘 뭐 악보도 뭐 태블릿 갖고 오셔가 악보도 막 하고, 이야, 찍입니다. 기대됩니다. 네. 기타 소리가. 자, 여러분, 오늘 우리 황 가수님이 어떤 노래를 부르실지, 오늘 노래 잘 부르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황 가수님한테 참여 박수 보내드린 거 어떨까요? 괜찮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뭐라고요? 당연히 드리죠. 아이고. 예. 자, 됐습니까? 네. 마이크, 예. 안 됩니까? 이걸로 할까요? 예. 결국 안 된답니다. 흔들렸습니다. 예, 마이크 스탠드, 예, 마이크 스탠드 딴 거 좀 갖다 주십시오. 야야야야야. 잠깐만. 예. 오늘 큰 맘 먹고 연장이를 많이 갖고 오셨는데, 야, 이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들어가면 돼.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고, 예, 스탠드 좀 갖다 주십시오. 예, 오늘 이제 황 가수님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잠깐만요. 예, 뭐 됐습니다. 아이고 참. 보통 바로 꽂으면 되는데, 야, 안 되네. 꽤 무거웠는데 저걸 들고 오는 것이 작아도 이제 좀 무겁거든요. 어땠을까요? 예. 뭐 어쩔 수 없죠. 다시 들어가야죠. 추우세요. 오늘 더운데 억수로 앞에 빨간 잠바를 입고 계시고. 반팔. 예. 지난주에 감기 안 걸리셨어요? 지난주에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그게 심하진 않았는데 한 2년 동안 감기를 안 걸렸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집에 아내가 감기 걸려가지고 뽀뽀도 안 했는데 올 만나 봅니다. 그래. 예, 올 외움 뭐 크게 안 나온 뭐 조금 가래만 좀 기다가 그 이렇게 뽀뽀한다고 이렇게 감기 오른 거보다는 이제 그 손으로 이렇게 많이 감염이 돼요. 손 이제 기침할 때 손으로 하고 바로 눈 비비면 바로 감기 걸리고 뽀뽀한다고 괜찮아요. 그 핑계로 안 한 건 아니고 4월에 울겠다라는 노래 시인데요. 대구의 초설이라는 김종필 시인의 제가 노래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공연 때 이렇게 불렀어요. 4월에 울겠다라는 노래. 제 노래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4월에 울겠다 불러드릴게요. 함부로 울지 않는다. 울어야 한다면 꽃 피는 3월이 아니라 억누르며 참았다가 꽃 지는 4월에 울겠다. 이르게 진 꽃들이 떠있는 바다를 보며 빈들에 깨어나는 함성을 기억하며 4월에 울겠다. 3월에 지는 5월 동백을 보더라도 4월에 울겠다. 3월에 지는 5월 동백을 보더라도 이르게 진 꽃들이 떠있는 바다를 보며 빈들에 깨어나는 함성을 기억하며 4월에 울겠다. 3월에 지는 5월 동백을 보더라도 4월에 울겠다. 3월에 지는 5월 동백을 보더라도 3월에 지는 5월 동백을 보더라도 4월에 울겠다. 3월에 지는 5월 동백을 보더라도 5월
네. 가사 시죠. 예, 그죠. 좋죠. 시인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요. 페이스북 친구, 김정표 시인도 여기 뭐, 온 적이 있으신가요, 여기? 아, 있으시죠, 그러면. 가사 다 이해가는데, 시인데, 4월에 울겠다. 그 4월에 울겠다. 뭐, 꽃피는 3월이 아니라, 억누름에 참았다가 꽃지는 4월에 울겠다는 이해는 가는데 여러분들이 이해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뒤에 보면 4월에 울겠다 3월에 지는 5월 동백을 보더라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3월에 지는 5월 동백을 보더라도 동백이 언제 피는데요? 겨울에 안 펴요. 그죠? 제주도에서. 그리고 3월에 지는 모양입니다. 동백이. 봄 오기 전에 이렇게 꽃 뭉치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이제 4.3 사건의 그 동백 배지를 이렇게 또 만들어서 하는데 3월에 지는 5월 동백을 보더라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원래 그만 알고 이렇게 부르는 게 맞는데 이 노래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거 보고 뭐 딴 공연 연습하다가 연습하면 정말 연습이 힘들거든요. 같은 노래 한 두세 곡 가지고 한 시간 동안 계속 불러보는 게 이게 그냥 뭐 노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잘 부르기 위해서 연습하는 게 재미없습니다. 사실 정말 그 적막한 공간 안에서 1시간, 2시간 근데 몇 곡 한 반복하다 보면 1시간 훌쩍 가요. 한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여기서는 어떻게 부를까 사실 그런 거 해야 되거든요. 공연 때 할 때 사실 여기 오면서 아 오늘 이 노래 할까 하는 노래 옛날에 하던 노래도 여기 와서 한번 했던 적 몇 번 있잖아요. 아, 노래 안 돼요. 젊을 때 막 땡깡 막 질러도 막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50에 가까운 나이가 이제 돼가니까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 시가 있는데 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멜로디 만드는 건 사실 이렇게 안 어렵던데 이 노래 보고 코드 딱 정하고 거짓말 아니고 한 2번 딱 불러보고 이 노래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난 천재인갑다 이런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악복 이렇게 콩나물 때가리 그리기는 빡시가 그냥 이렇게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해가지고 한 초반에는 한 부를 때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지금은 이제 몇 번 불어보니까 악보를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가사 쓰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 좋은 글 있으면 이렇게 하고 만들고 뒤에 또 한 곡 불러드릴 노래 또 제 노래 이번에 2곡을 발표도 아닌데 그죠? 공연 때 했거든요. 얼마 전에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 노래는 우선 그 전에 또 5월인데 아는 노래 한 곡 불러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거 원래 가져왔는 장비가 뭐냐 하면 여기 기타 소리 좀 더 이쁘게 나오고 이거 그 마이크 소리 좀 더 이쁘게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한 발로 탁 밟으면 제가 기타를 막 치면서 노래를 하면 뒤에 여자 한 명하고 남자 한 명이 낮은 음하고 높은 음 코러스를 막 넣어주는 노래거든요. 여기 이 노래 장미라는 노래입니다. 불러드릴 노래 같이 부르시면 되잖아요. 당신의 모습이 할 때 막 이렇게 딱 코러스 딱 누르려고 들고 왔는데 안 되네.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하셔야 됩니다. 이 노래 어떤 하는데 그 뒤에서 막 하고 있는데 윤지가 이 노래 뭐예요? 뭐 하더라고요. 그래. 좀 따라 불렀는데 중간에 알아요. 또 누가 아이돌이 몇 번 불렀나 봅니다. 따라 불러.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싱그런 잎사귀 돋아난 가시처럼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당신의 모습이 장미꽃 같아. 당신을 부를 때, 당신을 부를 때 장미라고 할래요.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잠 못 이룬 나를 재우고 가네요. 어여쁜 꽃송이 가슴에 꽂으면 동화 속 왕자가 부럽지 않아요. 기타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조금만요. 당신의 모습이 장미꽃 같아. 당신을 부를 땐, 당신을 부를 땐 장미라고 할래요. 당신에게서 꽃내음이라네요.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싱그런 잎사귀 돋아난 가시처럼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한국도 해도 되죠? 네. 자작곡 맨 처음에 이거는 한 2달 전에 이렇게 만든 노래인데 그 제목을 아직 못 정했어요. 세월 화인 가수 그 백자 화양연화하고 몇 번 많이 불러드렸잖아요. 거기 시는 아니고 페이스북에 이렇게 서울에서 뭐 공연하고 한잔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었나 봅니다. 한 새벽 1시쯤에 페이스북에 글을 낙서를 이렇게 해놨던데 제가 그걸 보고 또 갑자기 생각나서 녹음기를 들고 또 밤이 새벽 1시라가 기타는 못 잡고 흥얼흥얼 그려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날 왜냐면 그걸 흥얼 그릴 때 빨리 녹음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날 되면 기억 안 나요. 꿈 꿨는데 눈 뜨면 갑자기 기억 안 나는 것처럼 뭐 어떨 때 갑자기 또 꿈이 기억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글이 보면 이게 집에 가다가 고양이를 봤나봐요. 이렇게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었어요. 집 앞 골목 고양이 한 마리 늘 같은 자리에 앉아있다. 오가는 사람들 안쓰러운지 한참을 만져주고 놀아주던 한다. 위로받은 건 누굴까? 이렇게 그냥 딱 적었더라고요. 가수 아니라 가봐. 싱어송라이터. 저도 이제 곡 두 곡 썼으니까 싱어송라이터예요, 이제. 그게 좋아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일할 때, 그 사무실에 고양이 2마리가, 길냥이가 있어가지고, 제 생일 때 이 애들이 2마리가 한 4마리, 5마리 내가 낳고, 9마리 되고, 다음에 8마리 낳고, 다음에는 겨울에 태어나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 전에 처음에 9마리 태어났을 때
9마리가 그 사무실이 옛날 주택가 같은 데였거든요. 이제 얘네들은 태어나자마자 저를 봤잖아요. 탁 출근할 때 이제 대문을 딱 열면 9마리가 전 줄 알고 쭉 앞으로 막 따라와요. 그 9마리가 한꺼번에 새끼 진짜 요만한 것들이 오면 정말 귀엽거든요. 자지러지죠 이제. 와. 얘네들이 한 달 정도 있다가 몇 마리들이 새끼들이 갑자기 아들이 힘이 없으면서 한 마리는 저 구석에 가 있고 한 3마리 정도가 구석탱이에 이렇게 가만 앉아 있더라고요. 하루하루 지나면서 털도 별로 안 이뻐지고 털도 막 지저분해지고 배도 쑥쑥 들어가면서 나중에 그 장년 비슷한 그런 거죠. 범백 하는데 그 점심시간 때마다 그 병원에 데려갔는데 동물병원은 후불하고 선불제거든요. 거기서 비싸요. 3마리 데려가가 뭐 주사 넣고 엑스레이 찍고 이렇게 하는데 60만 원 나왔거든요.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집에 그냥 개새끼들 말고 개새끼들도 장염 걸리면 바로 빨리 병원 안 가면 죽거든요. 동물들. 그래서 3마리 데려갔더니만 60만 원 카드 결제했어요. 바로 3개월 무이자 해가. 나머지 또 뒤에 가니까 또 3마리도 미식거리가 가가 한 200만 원 가까이가 나왔어요. 이렇게. 미쳤지, 그죠? 근데 한번 돈이 문제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문제 끌고 처음에 60만 원 끌고 집에 얘기했어요. 그 와이프한테. 끌고 때 하니까 아름다운 여자랑 결혼했죠. 잘했다 이거. 멋지지 않습니까? 미쳤나 이렇게 보는 거죠. 괜히 돈 쓰는 기분도 상하고 다 상할 것 같은데 기분이 좋았습니다. 기분이 좋아가 다 데려가가 200만 원 결제했어요. 처음에 60만 원 결제하고 박창근 씨라는 대구 가수 있거든요. 대구 출신. 그 공연을 보러 갔는데 그 가기 전에 이제 병원 갔다가 하다가 내가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페이스북에 그때 글을 막 썼어요. 이래 저런 상황 이래 길냥이들이 이래가지고 이래 해가 계좌번호 남기고 십시일반이라 아시는 분들. 왜냐면 그 고양이 키울 때 이제 고양이 그런 거 막 키우고 글 적고 사진들 이쁘게 올리고 막 이렇게 할 때 막 사람들이 억수로 거기에 대한 호응도 좋았고 막 또 다른 모습도 보이고 싶고 막 올려달라 했는 사람들이 십시일반 해가 한 200만 원 가까이 돈이 들어왔어요. 그 글 쓰고 한 공연 보러 가가 한 2시간 지났나? 그 박창근 씨 노래 하모니카 부르고 뭐 엄마라는 노래였어요. 노래 기억 안 나는데 절절한 그런 노래 슬픈 노래더라고. 엄마에 관련된 하모니카도 막 불면서 하모니카 보는데 울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내가 계좌번호 딱 들어가 봤거든요. 제가 띵동 올리는 거 아니라 가지고 올라가 봤는데 한 2시간 만에 한 50만 원이 들어갔더라고요. 그거 보고 진짜 울컥했던 말이 길어졌습니다만은 이 글을 보고 그때 고양이들을 보면서 이제 물론 그 9마리 다 데려갔는데 3마리밖에 못 살았어요. 다 데려갔지만은 그때 걔네들이 생각나면서 얘네들이 내 때문에 이렇게 이 세상에 온 거를 좋아했을까? 행복했을까? 알겠죠? 위로받은 거는 저죠. 맨 처음에 노래 부르실 때는 위로받은 건 누굴까 했는데 처음에는 마지막에 낙 하는 말 집어넣었거든요. 하고 나니 촌스럽더라고요. 가수도 듣고 같이 공연했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물론 서울말로 아닌 것 같아. 뭐 알았습니다. 그런 것 같죠? 하면서 뗐습니다. 노래는 슬픈 걸 처음에는 구슬프게 불렀거든요. 너무 툭툭 쳐지더라고요. 2번째 공연할 때부터 지금까지 신나게 빠른 템포로 하니까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중간 간주 원래 피아노 오면 좋은데 다음 기회가 되면 꼭 피아노도 같이 와서 같이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없어요.
집 앞 골목 고양이 한 마리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 오가는 사람들 안쓰러운지 한참을 만져주고 놀아주다 간다. 위로 받은 건 누굴까? 오가는 사람들 안쓰러운지 한참을 만지고 놀아주다 간다. 늘 같은 곳에서 서성인 너와 나 위로 받은 건 위로 받은 건 위로 받은 건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예, 다시 한 번 더 우리 좋은 말씀과 좋은 노래를 들려주신 황성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끔 보면 노래하는 싸움꾼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황성재 씨 노래를 들어보면 또 그 중간중간 멘트도 듣고 있으면 참 우리 참 귀인을 만났다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 지난 일주일 동안 열심히 갈고 닦았으나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제가 뒤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박수 쳐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은 문자를 남겨주시면 이분들이 정신 차리고 다음에는 한 2주 동안 한 보름 동안 열심히 더 연습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부족하겠지만 열심히 하셨다는 거 이 무대에서 보여드릴 거니까 박수 많이 쳐주실 거죠? 네. 예.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언니 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성주 언니스입니다. 저희가 도서관을 오픈한 지 2주 정도 되었는데요. 너무 조용해요.
네, 그래서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일주일이 아니라 저희가 이틀밖에 연습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촛불님들한테 우리가 예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디 가노? 잠깐만요. 분장하신다고.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가득나봐요.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얼짱이 아니라도 좋아요. 몸짱이 아니라도 좋아요. 나만을 위해 줄 당신이 바로 내겐 짱이랍니다. 한 번 더 나를 안아주세요. 가슴을 터지도록 안아주세요. 사랑의 약발이 떨어졌나봐. 당신이 필요해요.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가득나봐요.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내겐 당신만이 전부예요. 당신이 너무 좋아. 완전 좋아요. 하나뿐인 내 사랑. 둘도 없는 내 사랑. 당신이 짱이랍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하나도 안 맞지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서있어요. 자, 사우드 배치 차례 성교 촛불문화제 624회차는 이분들의 앵콜 무대로 앵콜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앵콜 한번 외쳐주십시오. 하나, 둘, 셋. 됐습니까? 이 정도면 됐지요? 예. 자, 아까 무대 밑에서 우리 못해도 박수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요 라고 얘기하던데 아까 초자 보니까 박수 소리가 좀 적었습니다. 자, 크게 박수 쳐주실 수 있으시죠?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사우드 배치 차례 성교 촛불 문화제는 오늘 이분들의 앵콜곡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제는 없는 너의 사랑에 행복한 순간이야 happy place.
뒤에 땀나겠다. 자, 또 땀 포즈. 한 번 더. 자, 축하했습니다. 아이고 배가 너무 아파. 배가 고프다. 배가 하도 웃어서.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드베스텔의 성주촛불 625회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언니스의 공연으로 마무리했습니다. 5월은 따뜻하고 포근한 달입니다.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사드 철회를 위한 투쟁을 힘차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